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또 힘이 없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동력이 사라지면서 국내 시장도 여전히 모멘텀 부재 장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적어도 미국의 대선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그래도 견디는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셔야 되시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흐름들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국내 시장도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주요 기업들 실적에 대한 동향들 한번 잠깐 체크해보고 이에 따라서 어느 쪽을 좀 더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이번 주 3분기 관련된 실적 흐름들에 대한 동향들, 그래서 특히 3분기와 4분기 연결돼서 어떤 실적들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컨센서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치죠.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무엇보다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높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계속 하향되는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일단 9월 달 정도쯤, 즉 8월 달, 9월 달 때쯤부터는 약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컨센서스가 기업들의 실적들이 그래도 선방할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는 점이 그래도 안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좀 약점이 뭐냐면은 4분기죠.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항상 저희 국내 기업들이 보통 1, 2, 3분기 잘 나갔다고 하더라도 4분기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반영하면서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전반적으로는 일단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런 상황 쪽에서 4분기도 약간 올라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3분기보다 4분기에 대한 우려감들,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나 안 좋았던 부분들을 4분기에 많이 떨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이만큼 차이가 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 3분기가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4분기 가게 되면 당연히 좀 부진할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실적 좋을 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쪽이 기관이죠. 기관들이 이런 쪽의 패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서 아무래도 영업이익 관련된 쪽의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3분기가 그래도 눈높이는 올라가는데 절대적으로 낮아지는 4분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다는 쪽도 한 번쯤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적어도 그래도 3분기 이익 전망치는 그래도 한 40조 가까이 넘는, 그래서 주요한 기업들은 이 정도까지 넘어가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43% 이상 증가하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27%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34조, 약 한 6조 정도 낮아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절대적인 수치가 낮다는 점.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히려 한 42조 가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또 반응을 하겠지만은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어닝 모멘텀들이 좀 다음 분기까지 연결됐을 때 빛을 좀 잃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주요 기업들 다음 주부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전자는 실적이 발표가 됐고 이제 본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주주 가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변화는 들어오겠죠. 그중에서 KB금융 같은 경우 일단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변화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은행주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정부의 압박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신용대출도 중지해라, 압박을 넣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아무래도 주가에는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찾지 못한다는 관점 쪽에서 좀 부진한 모습들이죠. 그 밖에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소폭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어떤 변화 요인들을 계속 찾지는 못하고 있다는 쪽에서 정체고요. 그 밖에 삼성생명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주도 지금 워낙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에 대한 답보 상태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은 실적이 발표됐고 또 현대건설, 건설주의 대표주자로 보게 되면 살짝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실적과 주가에 대한 동향은 내년에 대한 변화를 좀 더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건설주에 대한 흐름들은 좀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SK이노베이션 정유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시장은 또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주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자동차 쪽은 올해가 아니라 올해 개선 대비해서 내년까지 연결되는 실적에 대한 변화를 많이 주목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게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일단 이번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상당히 높습니다. 100% 이상 작년 동기 대비해서 뛰어난 실적을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3분기가 일시적이고 또 4분기는 약간 또 주춤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한 변화보다는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한 번쯤 단기적으로 매도했다가 다시 봐야 되는 전략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밖에 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주가에 대한 흐름들 마이너스 48% 정도 여전히 부진하죠. 하지만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철강석의 철강 가격과 함께 또 중국의 변화를 보게 되면 내년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들의 매수에도 같이 이어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살짝 눈높이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종목들의 동향을 봤었을 때는 일단 증권주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6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증권주의 전반적인 동향들은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시즌에 반짝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도 실적에 대한 흐름들 CJ 제일제당 상당히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곡물 가격들 어제도 살펴봤었죠.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4분기로 들어가면서 좀 주춤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LG전자는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됐고요.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소폭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하지만 또 5G 관련된 쪽에 통신 요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서 아무래도 약간 좀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지 여부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현대차 실적 흐름들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죠. 거의 100% 이상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의 영향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좋아지는 실적의 동향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더 흔들릴 때 또 조정을 받을 때 계속 비중은 확대하는 전략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실적 좋을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이긴 하지만 어떤 밸류가 좀 비싸다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좀 제한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소폭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IT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하되 좀 더 정체된 모습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실적 발표 관련된 쪽에서 실적을 잘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기관 중심의 차익 매물은 나온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좋았을 때 약간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성장주 중심으로는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은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충족하느냐 여부와 함께 밸류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하지만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방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부진했다가 하반기에 개선되고 내년까지도 확장되는 종목들 쪽으로 압축해가는 전략들이 이번 어닝 시즌을 통해서 계속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두 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가 한솔케미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한때 실적 좋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라텍스, 금호석유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실적 잘 나올 것 같고요. 이 과산화수소 관련된 쪽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쪽에서 매출이 증가되면서 특히 2차 전지 소재까지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한 품목만 본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영업이익이 27%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사상 최대, 내년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좀 길게 보고 어느 정도 좀 담아가 보자라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도 한 13만 5천 원대로 대응하면서 그래도 실적이 좋다라는 관점 쪽에서 내년까지의 흐름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성장주 관점 쪽에서 다나와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격 비교 사이트죠. 여기다가 연결되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PC 관련돼서 이번에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이 TV죠. TV와 함께 PC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 비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적 흐름들이 좋아졌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가전 생활용품 쪽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언택트 수요가 충분하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25%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도 한 20% 이상 증가한다고 보여지고 있으면 주가는 지금 거의 매 거래나 아니면 좀 어떤 정체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보이게 되면은 한 단계 레벨업된 목표가 33,500원대, 손절가는 27,500원대로 대응한 전략도 한번 실적 시즌과 함께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실적 관련된 내용들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함께 실적 흐름들 체크하면서 다음 분기와 함께 이어지는 전략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